오늘 바로 하겠습니다. 우선 중간고사 하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전까지는 어머님들 이렇게 문항도 분석을 막 하면서 이렇게 이 문항은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이렇게 막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나를 칭찬해 달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걸 보셔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정신여고 시험은 괜찮은 시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대비가 잘 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극인 예로 들어서 단대부고 같은 학교가 있다면 거기는 아예 대비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한두 개는 꼭 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잘하는 애들은 잘 풀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정신여고 문제들은 우리가 어디서 대비를 하면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잠깐 보시면 기본 정보입니다. 작년에는 객관식이 14개, 단답형이 3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렵게 내려면은 단답형을 강화하면 돼요.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답형에서 어려운 문제가 2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객관식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좀 특징적인 거 말씀드리자면은 난이도별 진행이에요. 정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초반에 첫 장은 쉽습니다. 쭉 진행하다가 한 8번 때부터 약간 이제 한번 1차로 걸음망이 생기는 거죠. 너무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8번에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다가 이제 12번 정도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딱 하나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답형으로 넘어가서 또 쉬운 문제 나왔다가 조금 어렵다가 그 뒤에서 또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한번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는 증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나오겠나? 그건 아니고 항상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됩니다. 증명할 거리는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증명은 어머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나 문제 풀고 끝내고 싶은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증명이 필요한 부분은 전 다 해줬어요. 증명을 다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할 텐데 매년 나오는 고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같은 거는 이거는 사실 합산 평균이거든요. 그냥 이제 수행평가 기말 해가지고 나오는데 표준 편차 같은 경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저기 잘못 적어놨어요. 재작년에 13점 얼마였는데 작년은 12.7이에요. 표준 편차 우리 애들 위해서 잠깐 어머님들 생각해 봅시다. 표준 편차 뭐죠? 평균에서 좀 떨어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일반고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조금 못한다 싶으면 표준 편차 30도 가요. 평균에서 30점 떨어진 애들도 많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일반고에서 어느 정도 잘한다. 그러면은 10점 초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을 보시면은 어머님들이 이거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는데 좀 잘 나온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렵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도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계속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전까지만 해도 굳이 이렇게 분석할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쉬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난이도가 계속 상승한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별로 한번 보자면은 상은 4문제고요. 중이 하나 줄었어요. 재작년은 중이 8문제고 하가 8문제 이렇게 밸런스가 있었는데 약간은 좀 바뀌었죠. 근데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계산량이 기본적으로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바뀐 수능하고 기조가 비슷해요. 이제 바뀐 수능은요, 이제 우리 애들이 해당되는 수능인데 우직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잘 보는 수능이에요. 스킬 같은 거 이때까지 대치동에서 유명하다 하는 스킬들 이번에 아예 안 나왔어요. 싹 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시골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시험이라 보는데 사실 요게 저는 이제 수능이랑 연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직하게 공부하면은 잘 볼 수 있어요. 너무 스킬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보기 힘듭니다, 정말. 그러니까 계산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요 부분은요, 준킬러라고는 적어놨는데 정신은 킬러 안 내요. 킬러 수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직하게만 공부하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물론 준킬러, 그럼 쉬운 건가? 아니죠.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건데요. 킬러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대부분이 손을 아예 못 대요. 해석조차 못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정시는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봤던 건데 그렇게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형은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유명한 유형이에요. 항상 내야 되는 거고. 근데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거의 포맷이 똑같았어요. 문제 자체가 2차 함수 최대 최소인데, 사실 어머님들 이것도 우리가 학원 애들 막 보내다 보면은 되게 쉽게 푸는 법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면은 딱 답 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서술형으로 만든다?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만들었고, 그것도 스텝 바이 스텝 문제로 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해서 야, 함수 써봐.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눠서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되게 정성껏 공부해야 되는 단원이자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작년에 나왔는데 애들 다 봤던 유형이에요. 근데 다 틀렸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요거 되게 신경 써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이제 문항별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사실 난이도 하에서는 우리가 사실 얘기할 건 없어요, 어머님들. 이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교과서에서 변형이 됐다. 근데 사실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난이도 하 문제는 교과서에서 변형이 되든 부교재에서 변형이 되든 의미가 없죠. 공부 착실히 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을 하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기죠. 정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올림포스 고난도 책 미리 다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올림포스 고난도입니다. 기본이 아니고 고난도입니다. 그거는 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 선생님도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험 대부분 냈을 때 너네 몰랐지? 이러면서 대부분 올림포스에서 냈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시험 문제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 가지고 어쨌든 중요하지만 그 정도로 많이 낸 건 아닙니다. 올림포스 고난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중상 올라가면서부터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교육청 모의고사가 그냥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작년에 출제된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2023년에 나왔던 모의고사는 그 당시에 시험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 시험은요? 그거는 이미 다른 시험지들이나 과제들이 이미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작년 내용들은 어때요? 아직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되게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문제를 어렵죠. 근데 외워.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이 단순한 변형을 하진 않아요. 조건도 변형을 하고 최소 질문은 변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뭐 시간 없으니까 답이라도 외워야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 연습이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변형 문제를 주는 곳으로 가야죠. 당연히 변형 문제를 주는 곳으로 가야 되고 여기 있습니다. 변형 문제를 주는 곳으로 가셔서 그거를 계속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엔 어떻게 하냐? 가장 쉬운 문제로, 그러니까 처음에 원본을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바뀌는 문제들은 항상 더 어렵거든요. 어머님들도 나중에 보시면은 아, 원래 문제보다 더 어려워졌구나라는 걸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첫 시험이잖아요. 내신 대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험 연습도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보는 시험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4번 수업 중에서 7번만 실전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보기 전까지 7번밖에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신경을 써야 된다. 항상 실전처럼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 두 번째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킬러를 푸는 특별한 방법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킬러를 풀기 위해서는 경험치가 쌓여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경험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치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에서 중상 이상의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야 돼요. 제가 이제 주로 주는 게 한 주에 최소 한 200개에서 240개 정도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 하 제외하고 200개 되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경지를 넘어서면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시간 낭비예요. 그 뒤에는 어려운 문제를 오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제가 뒤에서도 강조하겠지만 이게 시험 시간이 되게 짧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비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또 강조를 하는 거죠. 교육청 기출은 정말 강조를 계속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 변형부터 조건 질문까지 다 변형하는 거 예상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개념을 항상 강조하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개념 강조해요. 쉬운 문제 풀어도 개념 강조해요. 질문 많이 해요, 저는. 너네가 얘기해. 이 문제에 사용된 개념이 뭐야? 대답 안 하면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사실 킬러 문제라는 게 결국에는 복합적인 개념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한눈에 봤을 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강조해가지고는 결국에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암기까지 시키거든요. 계속 반복하고 암기시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수학도 암기랑 똑같아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암기하고 문제를 읽어서 적용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테스트 보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오답 노트를 주고 클리닉까지 이어집니다. 클리닉은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한 번 더. 저는 수업 끝나고 나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2시간 정도는 자기 오답 다 해결하고 질문할 거 다 해결하고 그렇게 보낼 겁니다. 특히 과제가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소위 말하는 몸빵이라고 하죠. 저는 시간이 많아요. 저는 일을 하면 되거든요. 3시 반까지 시켜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때요? 무서워서 해와요. 진짜 집에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일하면 되거든요. 어머니한테 딱 연락드리고 어머니 진짜 죄송한데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도 오히려 죄송해 하시던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본인이 하고 오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아무리 입력을 해주는데 본인이 안 하면은 이거 안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정을 되게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첫 문제 풀 때는 그냥 다 내려놓게 해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 다 봐.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막 써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리면 정말 반 이상은 다 틀려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눈도 초롱초롱하고 뭐 손도 써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려요. 반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반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 보게 하고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스로 해보게 그 자리에서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사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클리닉 같은 거는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사실 4시간을 수업을 들었다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4시간은 최소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내용에 대해서 4시간은 혼자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입력이 된다고 해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죠. 일단 강제로 소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떠먹여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시간 동안 본인 틀린 거 오답 노트 할 겁니다. 그건 전 시간 오답 노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질문 있었던 거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어머님들이 조금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 아니고 나서는 저는 강제로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실제 시험을 친다면은 어머님들 익히 들어보셨을 요 책들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책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1번에 7번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교재라는 것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면 또 잘 정제된 교재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개념을 얘기했지만 문제를 봤을 때 안다. 그건 개념을 안다는 거랑 그냥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는 시간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시간 관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설계가 잘 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은 100분에 30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비례식 한번 써볼까요? 50분에 15문제가 돼야겠죠. 아니잖아요. 정신연구 같은 경우에는 20문제가 고정이라고 본다면 20문제, 그럼 우리가 5문제를 더 풀어야 돼요. 우리도 비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은 저는 특별한 건 없다고 봐요. 학원에서 하는 시험, 그걸로 연습하는 거. 플러스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사실 손이 먼저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머리에 익은 거거든요. 그 과정을 꼭 겪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된 교재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개념을 그대로 실은 다음에 무조건 말로 해설을 써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거 되게 애들 헷갈려요. 교과서는 당연히 정제된 말을 씁니다. 당연히 일상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봤을 때 대부분이 이해를 하기 힘들어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해설을 해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학교에서 출제됐니? 요 유형은 요대로 출제됐어 하고 그대로 풀게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유형에 대해서 몇십 문제 푼다. 안 맞추고 못 빼기죠. 이거는 정말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제 얘기도 좀 드리면서 제 학생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반에 같은 경우는 한 80문제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한 회당.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100문제 요 기준으로 나갈 거라는 거죠. 근데 얘가 100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90문제를 맞춰왔어. 얘는 된 거예요. 얘는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가서 많은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오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과제를 줄 겁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겨울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시키는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 더 할 수 있을까요? 해서 다 줬어요. 그 친구가 정신인데 3회에서 시작했는데 2로 가서 이번에 최종 2학기 때 1등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사실 무조건 진리인 거예요. 근데 따라올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독한 마음 먹어야 되거든요, 어머님들. 첫 내신이라 가지고 사실 기대도 있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 정말 만만치 않아요. 중학교 때 대부분 다 A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하지 않을까? 잘 못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다 그러면은 다 웬만하면은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하고 잘 따라온다 오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충분히 제가 보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뭐 하는데 요거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아니면 이때 가야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 친구도 보세요. 3등급에서 시작했는데 2등급 찍고 결국에 2학기 때는 1등급이 나온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친구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원래 힘든 거고 이게 쌤이 왜 위로를 잘 못해 이러면서 근데 사실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겠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친구는 계속 안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많이 안 했으니까. 이전까지 안 했으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죠. 걔가 이제 2학기 때 되게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걔는 2학년 가서도 잘할 거예요. 그건 확실할 건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어머님들. 일단은 교재 라인업인데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실력 심화가 있고 실력 수준이 있습니다. 실력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번째 교재를 쓸 거고요. 실력 심화는 요 세 번째인데요. 결국에 이제 공유하는 건 많겠죠. 당연히 공유하는 건 많고 여기서 핵심은 당연히 이제 학평 기출이나 뭐 이전 특히 이 동네 기출들을 많이 풀 것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클리닉인데요. 매 수업 전후에 2시간. 뭐 수업 전에 올 수 있는 클리닉은 오면 좋겠죠. 뭐 가능하면 당연히 오고요. 수업 끝나고 하는 것은 사실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에 이제 이렇게 시간에 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수목금 해서 토요일 요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미흡하다. 그러면은 이제 과제가 좀 안 돼요. 부를 거예요. 무조건 다 하고 가야 돼요. 과제가 돼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사실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해서 테스트하고 과제 검사는 이게 이제 그대로 오답 노트로 들어가서 계속 회차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답 노트는 계속 나갈 거고, 오답 노트도 계속 모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니? 안 했다. 어머니 왜 안 해요?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0문제 정도로 시작했다가 200, 300 이렇게 가진 않고요. 이게 이제 한 100문제에서 한 주에 한 200에서 240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지가 되면은 다시 줄어든다는 말씀 드렸죠. 네. 그리고 애들이 특히 좀 전에 얘기한 그 정신 친구는 카톡으로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카톡은 뭐 어차피 애들보다는 제가 늦게 자니까요. 언제든지 물어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카톡을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냥 성적표를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요 문제 이렇게 틀렸는데 여기 오답 노트로 갈 거예요. 뭐 이렇게 보내드린다는 거죠. 자,
제가 진행할 수업이요. 어머님들 월금의 실력 심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토의 이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실력에서 하다가 우리가 괜찮아져.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으로 옮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난이도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개강은 뭐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 진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갈 거예요. 회차별로 쫙 이렇게 소단원을 공부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까지 대략적으로 14번의 수업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반과 반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한번 개념을 쫙 훑으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고, 실력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그냥 바로 포함됩니다. 바로 이렇게 같이 진행될 거고요. 혹시나 해서 넣어본 거고, 고차 방정식은 범위 안 들어가면은 뺄 거예요. 재작년에는 들어갔어요. 이 작년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임의로 넣어둔 거고요. 그래서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한 바퀴 돌고 나서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진도는 총 2회로 나간다는 점 알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어머님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